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공포 탐욕지수 16, 극심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그것도 그저께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이틀 만에 TQQQ가 37달러대에서 43달러까지 14% 넘게 뛰었습니다. 시장에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끝난다며 축배를 들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아무도 안 보는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2026년 1분기가 끝났습니다. 성적표부터 보시죠. S&P 500이 약 5% 하락, 나스닥이 약 6% 하락.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악의 분기입니다. TQQQ는 올해 들어 마이너스 17.28%, 3배 레버리지의 무게가 숫자로 찍힌 겁니다. 이란 전쟁, 유가 폭등, 호르무즈 봉쇄. 3월 한 달간 S&P가 5% 넘게 빠지면서 분기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분기 마지막 이틀부터 갑자기 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 트럼프가 2주에서 3주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합니다. 미군이 이란에서 2주에서 3주 안에 철수할 것이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우가 하루에 1125포인트 폭등, S&P 500이 2.91% 뛰었습니다. 10개월 만에 가장 강한 하루, 그리고 어젯밤 4월의 첫 거래일, 이 흐름이 이어집니다. S&P 500이 0.72% 추가 상승해 6,575포인트, QQQ가 1.24% 올라 584.31달러, TQQQ가 3.72% 뛰어 43.23달러, 다우는 224포인트 올라 46,56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합산하면 S&P가 3.6%, QQQ가 4.7%, TQQQ가 14.1%.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날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섹터가 올랐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에너지 섹터가 4.3% 폭락했습니다. 거의 정반대 방향입니다. WTI 원유가 배럴당 100.12달러의 마감, 브렌트유는 101.16달러로 2.7% 하락, 3월 중순 117달러를 찍었던 것에 비하면 14% 넘게 빠진 겁니다. 시장이 읽고 있는 그림은 단순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 해협이 열리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다시 흐른다. 공급이 정상화되면 유가가 빠진다. 에너지주가 빠진다. 그리고 에너지에서 빠진 돈이 어디로 갔느냐? 반도체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에너지에서 기술로의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3월에 벌어졌던 것의 정확한 거울상이에요. 3월에는 전쟁이 터지면서 기술주에서 에너지주로 돈이 흘렀습니다. 유가가 치솟으니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신고가를 찍었고 반도체와 빅테크가 무너졌죠. 지금은 그 흐름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같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돈의 흐름을 읽으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전쟁 종료 기대가 꺾이는 순간 이 돈은 다시 에너지로 되돌아갑니다.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소의 가운데가 바로 이란 전쟁의 향방입니다. SOXX 반도체 ETF가 어젯밤 3.01% 폭등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가장 강한 하루. 마벨 테크놀로지가 7.73% 뛰었고 ON 세미컨덕터 0.45%, 샌디스크 10.07%, ARM 홀딩스 2.51%, AMD도 3.33%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0.77%로 상대적으로 잔잔했습니다. ARM 홀딩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회사가 35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ARM은 지금까지 칩의 설계도를 라이선스하는 회사였습니다. 퀄컴, 애플, 삼성, 전부 ARM의 설계를 사놨습니다. 그 설계도를 파는 회사가 직접 실리콘을 찍겠다고 나선 겁니다. 35년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첫 제품 이름이 ARM AGI CPU, AI 데이터 센터에서 추론 작업을 돌리는 전용 칩입니다. 첫 번째 고객이 메타, 오픈 AI, 세레브라스,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론칭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2031년까지 이 칩으로만 150억 달러, 한화 약 21조 원의 매출을 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ARM의 연간 매출이 약 40억 달러니까 이 칩 하나로 지금의 거의 4배에 가까운 매출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젯밤 시장에서 또 하나의 폭탄급 뉴스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비밀리에 IPO를 신청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xAI와 합병한 뒤 기업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인 회사입니다. 이번 IPO에서 목표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 한화 약 2,500조 원. 이게 성사되면 미국 역사상 최대 IPO의 3배를 넘깁니다. 최대 750억 달러, 약 107조 원을 시장에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TQQQ 투자자로서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스닥 100 편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1조 7,500억 달러면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음인 6번째 규모. 나스닥 100 구성이 바뀌면 TQQQ의 포트폴리오도 자동으로 재편됩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위축된 시장에서 750억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일어나면
기존 기술주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IPO에 돈이 몰리면 그 돈은 어딘가에서 빠져나와야 하니까요. 6월이 다가올수록 이 유동성 흡입 효과를 주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젯밤 시장이 보여준 희망의 면입니다. 이제 동전을 뒤집겠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데이터 중에 축제 분위기에 완전히 묻혀버린 것이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헤드라인 PMI는 52.7, 3개월 연속 확장 구간.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제조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신규 주문 지수도 53.5, 생산 지수는 55.1까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뉴스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숨겨진 숫자입니다. ISM 물가 지수가 78.3을 찍었습니다. 전월 70.5에서 7.8포인트 급등,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 두 달간 무려 19.3포인트가 뛰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18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 숫자가 왜 무거운지 같이 보시죠. ISM 물가 78.3은 제조업 전반에서 투입 비용이 광범위하게 치솟고 있다는 뜻입니다. 6대 제조업 업종, 석유와 석탄, 기계, 화학, 전자, 운송장비, 식음료. 이 모든 산업이 3월에 가격 상승을 보고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세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층,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 상승. 이건 관세 이전부터 진행되던 글로벌 원자재 사이클로 전체 제조 밸류 체인에 비용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층, 관세 효과. 수입 원자재에 부과된 관세가 제조 비용에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 결정이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세 번째 층,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와 석유 기반 제품 가격 급등.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세 번째 층만 전쟁이 끝나면 거칠 수 있습니다. 유가가 빠지면 석유 기반 비용은 내려가겠죠. 실제로 어젯밤 WTI가 $100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층은 전쟁과 무관합니다. 철강 가격과 관세는 전쟁이 끝나도 그대로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세 겹 중 두 겹은 구조적인 겁니다. 2022년 6월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ISM 물가지수가 마지막으로 78을 넘었던 때입니다. 정확히 78.5. 그달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CPI는 9.1%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연준은 그해 가을까지 연속으로 0.75%씩 올렸습니다. 그 결과 나스닥은 그해 33% 빠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접 시장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전쟁이 만든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긴축을 불렀고 그 긴축이 성장주를 짓눌렀습니다. 전쟁 자체보다 전쟁이 남긴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더 크게 흔든 겁니다. 지금 ISM 물가가 같은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2022년과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경기가 과열 상태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준의 무살렘 위원도 어젯밤 이 점을 짚었습니다. 2022년 유가 쇼크 때 미국 경제는 이미 과열 상태였지만 지금은 과열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최근 몇 년간 네 번째 공급 쇼크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의 확률을 낮추고 대안 시나리오의 확률을 높였다.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연준이 가장 가능성 높다고 봤던 미래,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경기가 연착륙하는 그림이 이제 덜 확실해졌습니다. 대안 시나리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시나리오의 확률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무살렘 위원은 연준의 의무는 낮은 금리로 재정 적자에 자금을 대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쟁이 2주 안에 끝나더라도 잔존 리스크 프리미엄은 한동안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그 뒤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손상된 인프라를 복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시장은 전쟁 종료에 환호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유산은 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남으면 연준의 손은 묶이고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성장주의 무게가 됩니다. 나스닥에 그리고 TQQQ에. 시장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란 전쟁이고 이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 전쟁이고 이건 이란이 끝나도 계속됩니다. 시장은 첫 번째 전쟁의 종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두 번째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 데이터를 겹치면 그림이 더 불편해집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3월에 6만 2천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시장 예상 4만 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교육과 의료에서 5만 8천 개, 건설에서 3만 개가 늘었고 무역과 운송에서는 5만 8천 개가 줄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1만 1천 개가 감소했습니다. 고용이 견조하다는 건 경제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복잡해집니다. 고용이 튼튼하면 임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ADP 임금 상승률은 4.5%로 전월과 동일, 이직자의 임금 상승률은 6.6%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더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회사를 옮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건 노동시장이 아직 팽팽하다는 뜻입니다.
ISM에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제조업 고용지수가 48.7, 30개월 연속 수축 구간입니다. 제조업이 확장되고 있는데 사람은 안 뽑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채용을 꺼리고 있는 거예요. ISM 물가 78.3이 만드는 압박이 바로 여기서 보입니다. 비용이 치솟으니 사람을 줄이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확장이 아닙니다. ISM 확장, 물가 급등, 고용 수축, 임금 상승. 이 네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경제는 돌아가는데 비용이 치솟고 기업은 사람을 안 뽑으면서 버티고 있다.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입구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은 전쟁의 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 에너지주 폭락, 기술주 폭등, 전부 전쟁이 끝난다는 한 방향 베팅입니다. 그런데 과연 끝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외교 채널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이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휴전을 고려하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부인합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이고 근거 없다. 이스라엘 방송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측 평가는 미이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뒷문은 열려 있습니다. 부통령 벤스가 화요일까지 파키스탄 중재자들과 접촉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지시로 벤스가 비공개 채널을 통해 호르무즈 재개방을 전제로 휴전에 열려 있다고 전달한 겁니다. 동시에 벤스는 트럼프가 조급해하고 있으며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인프라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휴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현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젯밤 워싱턴 포스트가 터뜨린 보도입니다. 미 군부가 대통령에게 작전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약 450kg을 물리적으로 탈취하는 작전입니다. 수백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공수해야 하고 작전 자체에 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요청한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건 2주에서 3주 안에 철수한다는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라늄 탈취 작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철수할 수는 없습니다. 전직 미군 장교들과 안보 분석가들은 이 작전을 트럼프가 승인할 수 있는 가장 작전 난도가 높은 미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공하더라도 이란의 보복은 확실하고 전쟁은 원래 계획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철수 분위기가 아닙니다. 펜타곤이 추가로 1만 명의 지상군 배치를 검토 중입니다. 82 공수사단과 해병대가 페르시아만 기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10 공격기의 중동 배치를 2배로 늘렸습니다. A-10은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근접 항공 지원 전문기입니다. 철수하려는 군대가 지상 공격기를 2배로 늘리지 않습니다. 지상 작전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트럼프는 4월 6일까지 해협을 열라고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열지 않으면 민간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호르무즈의 미래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저항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 선언했고 군 대변인은 침략자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했습니다. 4월 6일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이란이 텔아비브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15분간 4차례 사이렌이 울렸고 알자지라는 이스라엘 채널 14를 인용해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이란 공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휴전을 논의한다는 뉴스가 도는 와중에 최대 규모 공습을 감행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교 채널에서는 분명 대화의 신호가 있습니다. 벤스가 중재자와 접촉하고 사우디 통화가 이루어지고 이란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양쪽 모두 확정 카드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라늄 탈취 작전을 준비하고 있고 이란은 텔아비브에 최대 규모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시장은 외교 채널만 보고 달리고 있고 군사적 현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지금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 전쟁이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시설이 또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바레인 최대 통신사 바텔코 본사를 미사일로 공격했는데 이 건물 안에 AWS 인프라가 같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3월 초에도 UAE AWS 데이터 센터 2곳이 드론에 직격당해 오프라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이란은 미국 기술 기업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뒤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걸프 최대 알루미늄 제련업체 EGA도 이란 공습 이후 제련소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가 전쟁의 표적이 되는 시대입니다. 아마존 주가는 어젯밤 1.1% 올랐습니다. 시장은 이 뉴스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전쟁 종료 기대감이 너무 강해서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중동 클라우드 인프라 리스크는 빅테크 전체의 밸류에이션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젯밤 매그니피센트 7의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구글이 3.42%로 압도적 1등, 테슬라 2.56%, 메타 1.24%, 아마존 1.1%, 엔비디아 0.77%, 애플 0.73%, 마이크로소프트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0.2%. 주식시장은 축제입니다. 그런데 채권시장은 축하 분위기가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 99.55로 100선 아래 약세, 10년 국채 수익률 4.32%로 소폭 상승, TLT 0.5% 하락. 주식과 채권의 온도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시장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GLD가 어젯밤 1.75% 올라 437.82달러, 주간으로 5.58%, 올해 들어 9.93% 수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어젯밤 주식이 올랐습니다. 위험자산에 돈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도 같이 올랐습니다. 안전자산에도 돈이 들어간 겁니다. 보통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둘 다 오른다는 건 시장에 아직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발은 희망에 걸치고 다른 한 발은 보험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진짜 끝날지 모르니까 주식을 사고 안 끝날 수도 있으니까 금도 사는 거예요. EIA 원유 재고 데이터도 어젯밤 나왔습니다. 원유 재고가 545만 배럴 증가, 시장 예상 200만 배럴의 거의 3배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 있는데 미국 내 재고가 이렇게 쌓인다는 건 미국 셰일 생산이 해협 봉쇄의 충격을 일부 흡수하고 있거나 경기 둔화로 수요 자체가 줄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유가의 하방 압력입니다. 빅스가 어젯밤 24.54로 2.81% 내렸습니다. 주간 20.97% 하락, 일주일 만에 변동성이 20%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24.54는 정상 범위인 15 내외를 크게 웃돕니다. 저희 실험 계좌 공개합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 현재 총평가 금액 9,194달러입니다. 마이너스 8.1%. 해지 페이지입니다. QQQ 584.31달러, 200일 이동평균 593.26달러. QQQ가 200일선을 1.51% 밑돌고 있으니 알고리즘은 GLD를 보유 중입니다. 어젯밤 TQQQ가 3.72% 올랐습니다. 이 상승을 못 먹었습니다. GLD가 1.75% 올라서 계좌는 소폭 플러스이지만 반등장에서 GLD만 들고 있으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런 날이 답답합니다. 시장이 반등하는데 손에 TQQQ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만 짚겠습니다. 3월 16일에 알고리즘이 TQQQ 199주를 팔고 GLD로 전환했습니다. 만약 그때 TQQQ를 그냥 들고 있었다면 TQQ는 47.38달러에서 43.23달러로 8.8% 더 빠졌습니다. GLD는 461달러에서 438달러로 5.1% 하락에 그쳤고요. 같은 기간 약 154달러를 덜 잃은 겁니다. 반등장에서 못 먹는 게 답답하지만 하락장에서 덜 맞는 것, 그게 해지의 역할입니다. QQQ가 200일선 593과 100일선 608을 동시에 넘어야 롱페이지로 전환됩니다. 584는 둘 다 아래. 이틀간 꽤 올랐지만 200일선까지 아직 9포인트가 모자랍니다.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전 이후 첫 프라임타임 연설입니다. 백악관은 작전 성과를 강조하고 2에서 3주 내 종료 타임라인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설에서 시장이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첫째, 구체적인 철수 날짜. 2주에서 3주가 4월 중순인지 하순인지. 구체적일수록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모호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 4월 6일 최후 통첩 마감이 나흘 앞인데 이란이 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민간 인프라를 타격할 것인지 다시 한번 연장할 것인지. 셋째, 나토 탈퇴 발언의 반복 여부. 유럽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달러와 유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우라늄 탈취 작전에 대한 언급. 워싱턴 포스트 보도 직후의 연설이라 이 부분 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작전을 시사하면 전쟁 장기화 우려가 부각되고 부인하면 안도감을 줍니다. 연설의 톤에 따라 오늘 밤 장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3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ADP가 예상을 웃돌았으니 공식 데이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더 후퇴하고 나스닥에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4월 6일 호르무즈 해협 최후 통첩 마감일입니다. 이번 주가 이란 전쟁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실험은 계속됩니다. 9,194달러, $10,000에서 시작해 아직 마이너스 8.1%. 전쟁이든 인플레이션이든 알고리즘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기다립니다. 어젯밤 시장에서는 희망과 경고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주식은 전쟁 종료 기대에 환호했지만 ISM 물가 78.3이라는 인플레이션 경고 등은 아무도 안 봤습니다. 시장이 무시한 데이터는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옵니다. ISM 물가 78.3. 시장이 무시한 이 숫자가 어떤 파장을 만드는지 내일 아침에 이어서 뜯어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